가난한 농부가 폭풍우 속에서 뱀 한 마리를 구했습니다. 보답으로 찾아온 풍요로움, 그리고 그 선함이 마을 전체에 퍼져나간 이야기죠. 그저 평범한 민담 같지만 이 이야기 속에는 우리 민족의 가장 귀한 정신이 숨겨져 있습니다. 약자를 외면하지 않는 마음, 묵묵히 선을 행하는 자세, 그리고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의리까지.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조선시대 강원도 깊은 산골 마을에 김서방이라는 농부가 살았습니다. 나이는 40이 넘었고 홀로 산기슭 아래 초라한 초가집에서 지냈어요. 초가집은 정말 초라했습니다. 지붕의 이형은 군데군데 빠져 있었고 벽은 흙이 떨어져 나가 있었어요. 비가 오면 천장에서 물이 새고 바람이 불면 집 안까지 찬바람이 들어왔죠. 하지만 김서방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 작은 집이라도 있다는 것에 감사했어요. 김서방의 하루는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새벽 어스름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일어나 밭으로 향했고 해가 뉘엿뉘엿 질 때까지 땀 흘려 일했죠. 가진 것이라곤 낡은 괭이와 호미, 그리고 손바닥만 한 땅뿐이었습니다. 밭은 집에서 조금 떨어진 산기슭에 있었어요. 경사진 땅이라 물이 잘 빠져서 농사 짓기가 쉽지 않았죠. 하지만 김서방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돌을 골라내고 땅을 고르고 정성껏 씨를 뿌렸어요. 마을 사람들은 김서방을 보면 고개를 끄덕였어요.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라는 걸 모두가 알았죠. 하지만 그 누구도 김서방에게 먼저 다가오지는 않았습니다. 가난하고 외롭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은 김서방을 멀리했어요. 마을 우물가에서 물을 기를 때도, 장날 장터에 갔을 때도 김서방은 늘 혼자였습니다. 그래도 김서방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도 각자 살기 바쁘다는 걸 이해했거든요. 그해 봄 마을에는 긴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하늘에서는 빗방울 한 방울 떨어지지 않았고 농가 밭의 흙은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불안해했습니다. 봄에 씨를 뿌리지 못하면 1년 농사를 망치는 거니까요. 집집마다 한숨소리가 늘어났고 밤마다 걱정에 잠 못 이루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마을 우물도 점점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사람들은 물 한 바가지를 얻기 위해 먼 곳까지 가야 했어요. 가축들도 지쳐갔고 논의 모내기는 시기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마을 이장이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마을 어기 큰 느티나무 아래였어요. 이장이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러다가 올해 농사는 다 망치겠으니 기우제라도 지내야 하지 않겠냐고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한 농부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저희가 무슨 잘못을 한 걸까요? 하늘이 왜 이렇게 비를 주지 않으시는지 모르겠다고요.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짚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조상들도 가뭄이 올 때마다 정성껏 기우제를 지냈으니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요. 이장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정성을 다해 기우제를 지내면 하늘이 우리 마음을 아실 거라고요. 장정들이 모여 기우제 준비를 시작했어요. 김서방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김서방은 조용히 일을 거들었죠. 재물을 나르고 제단을 꾸미고 정화수를 길어다 놓았습니다. 무거운 짐도 마다하지 않고 날랐고 더러운 일도 기꺼이 맡았어요. 젊은 농부 하나가 김서방을 보며 말했습니다. 김서방님은 혼자 사시는데 물 깃기 힘드시겠어요. 우물물도 거의 바닥났는데요. 김서방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고, 자기는 익숙하다고, 산이 샘물을 길어다 쓰고 있다고 말했어요. 다른 농부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산이 샘물이요. 그 먼 곳까지 가십니까? 왕복하려면 한 시즌은 걸릴 텐데요. 김서방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멀지 않다고. 그리고 그 물은 아무리 가뭄이 와도 마르지 않거든요. 깨끗하고 차가워서 참 좋다고요. 기우제가 시작됐습니다. 이장이 충문을 읽었고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숙여 기도했어요. 하늘에 비를 내려달라고,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빌었죠. 향을 피우고 제물을 올리고 절을 올렸습니다. 아이들도 어른들도 노인들도 모두 함께 빌었어요. 김서방도 정성껏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밥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에 비가 내리길 바랐어요. 모두가 함께 풍년을 맞이하길 원했죠. 가난해도 마음만은 넉넉한 김서방이었습니다. 기우제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여전히 맑았어요.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하늘이 사람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햇볕은 뜨겁게 내리쬐었고 바람조차 뜨거웠어요. 한 노인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시구만.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빌었는데도요. 다른 사람이 덧붙였습니다. 정성이 부족했나 봅니다. 아니면 우리가 평소에 잘못한 게 있는 걸까요? 사람들은 침통한 얼굴로 흩어졌습니다. 김서방도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김서방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고통을 보니 가슴이 아팠거든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비는 오지 않았습니다. 김서방은 그저 자신의 밭으로 돌아가 호미로 땅을 팠어요. 조금이라도 땅을 부드럽게 해주려는 마음이었죠. 땅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호미가 땅에 박힐 때마다 팔에 충격이 전해졌어요. 김서방은 땀을 흘리며 계속 일했습니다. 점심때가 되어 나무 그늘에 앉아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보리밥에 된장 한 숟가락이 전부였죠. 하지만 김서방은 감사한 마음으로 천천히 먹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김서방은 산길을 걸으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나무들도 말라가고 있었고 풀도 누렇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작은 시냇물도 거의 말라 있었습니다. 물웅덩이에는 작은 물고기들이 몸부림치고 있었어요. 김서방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물고기들을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김서방은 품에서 물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산이 샘물을 담아온 것이었어요. 조금밖에 남지 않았지만 김서방은 망설이지 않고 물웅덩이에 부었습니다. 물고기들이 조금 더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저녁밥을 차렸습니다. 보리밥에 된장국 한 그릇이 전부였어요. 하지만 김서방은 감사한 마음으로 식사를 했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김서방은 마루에 앉아 달을 바라봤어요. 달빛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조용한 밤이었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고요한 밤이었어요. 며칠이 지나도 비는 오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점점 더 힘들어했어요. 우물물도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가축들도 지쳐갔죠. 소들은 여물을 먹어도 기운이 없었고 닭들은 알을 낳지 않았습니다. 논의 모파는 말라버렸고 밭의 씨앗들도 싹을 틔우지 못했어요. 마을 전체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서방만은 여전히 산이 샘물을 길어다 썼습니다. 그 샘물은 아무리 가뭄이 와도 마르지 않는 곳이었어요. 김서방의 밭만큼은 다른 곳보다 조금 덜 말라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김서방이 밭일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먹구름이 사방에서 몰려들었죠. 김서방은 놀라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약했지만 점점 세졌어요. 나뭇가지들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먼지가 바람에 날렸습니다. 김서방은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천둥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늘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가 산을 울렸어요. 번개가 하늘을 갈랐습니다. 곧이어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서방이 중얼거렸습니다.
드디어 비가 오는구나.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할까. 그런데 비는 금방 폭풍으로 변했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왔고 빗줄기는 앞을 가릴 정도로 거세졌어요. 김서방은 서둘러 산길을 내려왔죠. 비에 옷이 흠뻑 젖었고 신발 속으로 물이 들어왔습니다. 천둥과 번개가 계속 이어졌어요. 그때였습니다. 번개 불빛에 이상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길 옆에 쓰러진 큰 나무 아래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김서방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그것은 뱀이었습니다. 굵기가 팔뚝만한 큰 뱀이 나무에 깔려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죠. 뱀은 고통스러운 듯 몸을 비틀고 있었습니다. 폭풍 후에 나무가 쓰러지면서 뱀이 깔린 것 같았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겁을 먹고 도망쳤을 겁니다. 뱀은 독을 가진 무서운 동물이니까요. 더군다나 이렇게 큰 뱀이라면 위험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김서방은 달랐습니다. 김서방은 생명이 고통받는 것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김서방이 나무에 손을 댔습니다. 나무는 생각보다 무거웠어요. 김서방의 여윈 몸으로는 버거운 무게였죠.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저 뱀을 구해야 했어요. 김서방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조금만 참아라. 내가 구해줄게. 김서방은 온 힘을 다해 나무를 밀었습니다. 팔에 힘줄이 튀어나왔고 얼굴이 붉어졌어요.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죠. 땀과 비가 뒤섞여 눈에 들어왔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나무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김서방은 숨을 크게 들이쉬고 다시 한번 힘을 주었어요. 발이 땅에 박혔고 온몸의 근육이 팽팽해졌습니다. 마침내 나무가 옆으로 굴러갔습니다. 뱀은 자유로워졌죠. 뱀은 잠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김서방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숨이 가빴고 온몸에 땀이 흘렀어요. 빗물과 땀이 뒤섞여 옷을 적셨죠. 팔은 후들후들 떨렸고 다리도 힘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뱀을 구했다는 안도감에 미소가 지어졌어요. 뱀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몸을 천천히 펴더니 김서방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감사함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빗속에서도 뱀의 눈이 반짝이는 게 보였어요. 김서방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겠구나. 어서 가거라. 안전한 곳으로 피해야 해. 뱀은 고개를 한번 끄덕이는 듯 하더니 풀숲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김서방은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다시 걸음을 옮겼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온몸이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김서방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젖은 옷을 벗고 마른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몸이 떨렸지만 마음은 따뜻했어요. 마루에 앉아 밖을 내다봤습니다. 폭풍우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죠. 김서방은 생각했습니다. 뱀을 구한 일이 옳은 일이었을까?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생명을 구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밤새 비가 내렸습니다. 천둥과 번개도 계속되었고 바람도 거셌어요. 김서방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을 지새웠습니다. 하지만 힘들지 않았어요. 오랜만에 내리는 비가 반가웠습니다. 아침이 되자 하늘이 맑게 개었어요. 폭풍우는 지나갔고 햇살이 구름 사이로 비쳤습니다. 김서방은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어요. 공기가 촉촉하고 상쾌했습니다. 마당에는 무릉덩이가 여기저기 생겨 있었습니다. 나뭇잎들이 비에 씻겨 초록빛이 더 선명했어요. 풀들도 생기를 되찾은 것 같았습니다. 새들이 지저귀며 날아다녔어요. 김서방은 밭으로 향했습니다. 밭을 확인해야 했어요. 밭에 도착하니 땅이 촉촉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딱딱하게 굳었던 흙이 부드러워졌어요.
김서방은 무릎을 꿇고 흙을 만져봤습니다. 촉촉하고 부드러운 흙의 감촉이 좋았어요. 마을로 내려가는 길에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모두들 밝은 얼굴이었어요. 이장이 크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드디어 가뭄이 끝났어요. 이제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있겠군요. 한 농부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하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기우제를 지낸 보람이 있네요. 사람들은 모두 들떠 있었습니다. 김서방도 그들의 기쁨에 함께 웃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김서방은 평소처럼 밭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호미로 땅을 파며 잡초를 뽑아냈습니다. 비가 온 후로 잡초들도 빠르게 자라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작물들도 잘 자라고 있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점심때가 되어 잠시 쉬려고 나무 그늘로 갔습니다. 도시락을 꺼내 먹으려는데 그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밭 한쪽에서 반짝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햇빛에 무언가가 빛나고 있었죠. 김서방이 다가가 보니 은전 몇 잎이 땅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깨끗한 은전이었어요. 김서방은 놀라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죠. 산기슭밭이라 사람이 지나다닐 일도 없었습니다. 김서방은 은전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어디서 온 걸까? 누가 떨어뜨린 걸까? 은전은 깨끗했고 새 것처럼 빛났습니다. 김서방은 누가 잃어버린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주인을 찾아줘야 한다고 여겼죠. 그래서 마을로 내려가 이장을 찾아갔습니다. 이장이 은전을 보고 고개를 가웃거렸습니다. 이런 은전을 잃어버렸다는 사람은 없었다고요. 김서방님 밭에서 찾았다면서요. 김서방이 대답했습니다. 네, 땅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장이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이상하네요. 김서방님 밭은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곳인데요. 어쨌든 주인을 찾을 수 없으니 김서방님이 가지세요. 김서방은 돌아왔습니다. 은전으로 쌀을 조금 사서 집에 보관했어요. 그날 저녁 김서방은 흰 쌀밥을 지어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먹는 흰 쌀밥이었죠. 하지만 김서방은 혼자만 잘 먹는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옆집 홀로 사는 할머니가 떠올랐어요. 그 할머니는 김서방보다 더 가난했습니다. 다음 날 김서방은 쌀을 조금 덜어서 할머니에게 갖다 드렸어요.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김서방님, 고맙습니다. 어떻게 이런 귀한 쌀을. 김서방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얻은 겁니다. 함께 나눠 먹어요. 다음 날도 밭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밭의 작물들이 유난히 무성하게 자라나 있었습니다. 다른 집 밭보다 훨씬 더 푸르고 건강해 보였죠. 김서방은 똑같이 돌봤는데 왜 이렇게 잘 자라는지 신기했어요. 옆밭 주인이 김서방의 밭을 보고 말했습니다. 김서방님 밭은 어떻게 저렇게 잘 되는 겁니까? 저희 밭보다 훨씬 좋은데요. 김서방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똑같이 했는데 말이에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김서방이 아침에 일어나 마당으로 나갔는데 마당 한쪽에 장작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어요. 깨끗하게 잘린 마른 장작이었습니다. 겨울에 쓸 만큼 충분한 양이었죠. 김서방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또 누가 갖다 놓은 거지? 김서방은 마을 사람들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자기 집에 장작을 갖다 놓을 리 없었죠. 게다가 이렇게 많은 양을 몰래 갖다 놓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날 밤 김서방은 창문 틈으로 밖을 지켜봤습니다. 누가 장작을 가져다 주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밤새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도 마당에는 또 다른 선물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약초였어요. 귀한 약초들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놓여 있었습니다.
김서방은 점점 더 신기해졌습니다. 며칠 동안 이런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때로는 곡식이, 때로는 과일이, 때로는 귀한 물건들이 마당에 놓여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달빛이 밝게 비추는 밤이었죠. 김서방은 자다 말고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였어요.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았어요. 큰 뱀 한 마리가 마당에 있었습니다. 그 뱀은 자신이 폭풍 후 날밤에 구해준 바로 그 뱀이었죠. 뱀의 몸에서 희미한 빛이 나고 있었습니다. 신비로운 빛이었어요. 뱀은 입에 무언가를 물고 있었습니다. 작은 보자기였어요. 김서방은 숨을 죽였습니다. 뱀은 보자기를 마당에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김서방이 있는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마치 김서방이 보고 있다는 걸 아는 것 같았어요. 김서방과 뱀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뱀은 고개를 숙이는 듯한 동작을 했어요. 인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몸을 돌려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김서방은 아침까지 기다렸습니다. 해가 뜨자마자 마당으로 나가 보자기를 열었어요. 안에는 약초와 곡식 씨앗이 들어 있었습니다. 모두 귀한 것들이었죠. 그제야 김서방은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은전도, 풍성한 작물도, 장작도 모두 뱀이 갚는 은혜였던 거예요. 자신이 구해준 뱀이 보답하고 있었던 겁니다. 김서방은 보자기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김서방은 중얼거렸습니다. 고맙구나. 정말 고맙구나. 내가 이렇게까지 해줄 줄 몰랐어. 그 후로 김서방의 삶은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밭에서는 매년 풍년이 들었고 겨울마다 땔감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됐어요. 가끔씩 마당에는 약초나 귀한 물건들이 놓여 있곤 했습니다. 뱀이 계속해서 은혜를 갚고 있었던 거예요. 김서방은 그때마다 감사한 마음으로 받았고 다시 이웃들과 나눴습니다. 김서방은 혼자서만 이 풍요를 누리지 않았습니다. 김서방은 수확한 곡식을 마을 사람들과 나누기 시작했어요. 특히 가난하고 어려운 집을 찾아가 곡식을 건넸죠. 홀로 사는 노인들, 아픈 사람이 있는 집, 어린 자식이 많은 집들을 돌아다녔습니다. 한 과부 할머니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김서방님, 이런 귀한 쌀을 왜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김서방님도 넉넉하지 않으실 텐데요. 김서방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넉넉해졌어요. 받으신 건 또 누군가에게 나눠주세요. 그게 제가 바라는 겁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김서방님은 부처님 같은 분이에요. 김서방은 아픈 사람에게는 약초를 나눠줬습니다. 뱀이 가져다 준 약초는 신기하게도 어떤 병에든 효과가 있었어요. 열이 나는 아이에게 약초를 다려주면 금방 나았고 오래된 지병으로 고생하던 노인도 약초를 먹고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점점 김서방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죠. 예전에는 가난하고 외롭다고 멀리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김서방을 존경하기 시작했어요. 젊은 농부가 김서방에게 다가왔습니다. 김서방님, 댁밭은 어떻게 그렇게 잘 되는 겁니까? 비결이 뭡니까? 저희도 좀 알려주세요. 김서방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비결은 없습니다. 그저 정성껏 돌보고 감사한 마음으로 일할 뿐이에요. 다른 농부가 물었습니다. 그래도 뭔가 특별한 방법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김서방이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땅을 사랑하세요. 작물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매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하세요. 그러면 땅도 마음을 알아줄 겁니다. 사람들은 김서방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도 김서방처럼 정성을 다하기 시작했어요. 땅을 더 정성껏 돌보고 작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했죠. 그러자 신기하게도 그들의 밭도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장이 김서방을 찾아왔습니다. 김서방님, 요즘 마을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어요. 다들 서로 돕고 나누려고 하더군요. 이게 다 김서방님 덕분입니다. 김서방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들 원래 착한 분들이셨죠. 그걸 다시 깨달으신 것 뿐이에요. 하지만 마을은 정말 변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서로 남의 일에 무관심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어려운 이웃을 먼저 찾아갔어요. 아픈 사람이 있으면 약을 구해다 주고 일손이 부족하면 서로 도왔습니다. 김서방의 선행이 물결처럼 퍼져나간 겁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김서방이 집 앞 마루에 앉아 있는데 뱀이 찾아왔어요. 오랜만에 보는 뱀이었습니다. 예전보다 더 크고 빛나 보였어요. 뱀은 김서방 앞에 머리를 낮췄습니다. 김서방이 손을 뻗어 뱀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뱀의 비늘은 부드럽고 매끈했습니다. 잘 지냈느냐? 내 덕분에 나도 마을 사람들도 모두 행복하구나. 뱀은 고개를 끄덕이는 듯 했습니다. 김서방은 뱀의 마음을 알 것 같았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지내며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게 됐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알아 은혜를 갚았으니 이제 그만 오지 않겠다는 거지. 뱀은 슬픈 눈빛을 보냈습니다. 김서방과 헤어지는 게 아쉬운 것 같았어요. 김서방이 다시 말했어요. 괜찮아. 너도 내 삶을 살아야지. 나는 이미 충분히 받았어. 내가 준 것들로 나도 행복하고 마을 사람들도 행복해. 이제 내가 더 줄 필요는 없어. 뱀은 여전히 슬픈 표정이었습니다. 김서방이 뱀의 머리를 다시 쓰다듬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내 은혜는 절대 잊지 않을게. 그리고 내가 준 것들을 계속 다른 사람들과 나누면서 살게. 그게 너에게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해. 뱀은 마지막으로 김서방을 바라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두 눈이 마주쳤어요. 그 눈빛에는 감사와 이별의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돌려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김서방은 뱀이 사라진 방향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지만 마음은 따뜻했어요. 뱀과의 인연이 끝나는 것 같아 아쉬웠지만 그래도 감사한 마음이 더 컸습니다. 김서방은 중얼거렸습니다. 잘 가거라. 건강하게 잘 살아. 언제든 보고 싶으면 찾아와. 다음 날부터 뱀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서방의 밭은 여전히 풍성했고 김서방의 삶도 계속 풍요로웠어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김서방의 나이도 어느덧 50을 넘겼어요. 하지만 김서방의 마음만큼은 여전히 젊고 따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김서방을 존경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먼저 찾아왔죠. 김서방은 누구든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최선을 다해 도왔습니다. 봄이 찾아왔습니다. 마을에서는 모내기 준비가 한창이었어요. 모두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논에 물을 대고 모판을 준비하고 씨앗을 뿌렸죠. 마을은 활기로 넘쳤습니다. 그런데 마을 끝자락에 사는 젊은 부부가 걱정에 쌓여 있었습니다. 남편이 일하다가 다리를 다쳐서 일을 할 수 없게 됐거든요. 모내기철에 일손이 없다는 건 큰 문제였습니다. 모내기를 놓치면 1년 농사를 망치는 거니까요. 아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떡하죠? 이번에 모를 못 심으면 1년 동안 먹을 게 없는데요. 남편도 답답한 표정이었습니다. 미안하오. 내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쓸데없이 욕심부리다가 이렇게 됐소.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김서방이 서 있었어요.
손에는 호미와 괭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김서방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소식 들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부부는 놀랐습니다. 아내가 황급히 말했어요. 아니에요. 김서방님, 어떻게 그러시겠어요? 김서방님도 하실 일이 많으실 텐데요. 김서방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합니다.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게 이웃 아니겠어요. 말씀 마시고 저 좀 일하게 해주세요. 김서방은 그날부터 젊은 부부의 논에 나가 모를 심었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일했어요. 허리를 구부려 모를 심고 물을 대고 잡초를 뽑았습니다. 힘든 일이었지만 김서방은 불평하지 않았어요. 며칠 만에 모내기가 끝났습니다. 넓은 논에 초록빛 모가 가지런히 심겨 있었어요. 젊은 부부가 감사를 표했습니다. 아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김서방님 아니었으면 우리 어쩔 뻔했어요. 김서방이 손을 저었습니다. 나중에 다른 사람이 어려우면 그때 도와주세요. 그게 저한테 갚는 겁니다. 그 일이 있은 후 마을 사람들은 더욱 서로를 돌보게 됐습니다. 누가 아프면 약을 구해다 주고 누가 힘들면 일손을 보탰어요. 김서방이 보여준 모습을 따라한 거였죠. 마을은 점점 더 따뜻한 공동체가 되어갔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장마철이 되자 큰 비가 며칠씩 내렸어요. 마을 뒤편 개울이 범람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물이 불어나면 마을이 잠길 수도 있었어요. 이장이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개울 둑을 높여야겠어요. 안 그러면 마을이 물에 잠길 겁니다. 모두 힘을 모아주세요. 사람들이 모여 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김서방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김서방은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무거운 돌을 나르고 흙을 쌓고 다졌습니다. 비가 그치지 않고 계속 내렸습니다. 사람들은 지쳐갔지만 손을 놓을 수 없었어요. 밤이 되어도 계속 일했습니다. 김서방이 사람들을 독려했습니다. 조금만 더 힘냅시다. 우리 마을을 지키는 겁니다. 포기하면 안 돼요. 한 노인이 지쳐서 주저앉았습니다. 힘드네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봅니다. 김서방이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쉬세요. 제가 대신 하겠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도 해야죠. 김서방이 노인을 일으켰습니다. 천천히 하시면 돼요. 우리 함께 합시다. 김서방의 말에 사람들은 다시 힘을 냈습니다. 김서방의 격려가 큰 힘이 됐어요. 밤새 일한 끝에 둑이 완성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개울물이 불어났지만 둑은 든든하게 버텼습니다. 마을은 안전했어요.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우리가 해냈어요. 우리 마을을 지켰어요. 이장이 김서방에게 다가왔습니다. 김서방님이 계셔서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고맙습니다. 김서방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한 겁니다. 저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은 모여 작은 잔치를 열었습니다. 음식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가을이 왔습니다. 추수철이 되자 마을은 풍년으로 넘쳐났어요. 김서방의 밭도 황금빛 곡식으로 가득했습니다. 김서방은 감사한 마음으로 추수를 시작했죠. 땅에, 하늘에, 그리고 자신을 도와준 뱀에게 감사했습니다. 추수는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한 해 동안 정성껏 돌본 결실을 거두는 거니까요. 김서방은 낫으로 곡식을 베고 타작을 하고 말렸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었지만 마음은 행복했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김서방이 집에 돌아오는데 낯선 노인 한 분이 대문 앞에 서 계셨어요. 허름한 옷을 입고 지팡이를 짚고 계셨습니다. 얼굴은 수척했고 발걸음도 불안해 보였어요. 노인이 김서방을 보고 말했습니다.
혹시 하룻밤 묵어갈 수 있을까요? 다리가 아파서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습니다. 김서방은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시죠. 들어오세요. 어서 오세요. 노인을 집 안으로 모셨습니다. 따뜻한 물로 발을 씻게 해드리고 저녁밥을 대접했어요. 김서방이 가진 것 중 가장 좋은 것을 내놨습니다. 쌀밥에 된장찌개, 나물 반찬까지 정성껏 차렸죠. 노인은 감사하다며 몇 번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길을 가다가 지쳐서 쓰러질 뻔했는데 이렇게 도와주시니 정말 고맙습니다. 김서방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천만에요. 편히 쉬세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노인이 김서방에게 물었어요. 이 마을 사람들은 참 다들 착해 보이던데요. 분위기가 좋습니다. 김서방이 대답했습니다. 원래부터 착한 분들이었어요. 서로 돕고 나누며 살아가는 분들이죠.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이 항상 이랬던 건 아니라고 들었는데요. 김서방은 조금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노인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여러 마을을 다니며 사람들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이 마을도 예전에는 사람들이 서로 무관심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변했다고 합니다. 김서방은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노인이 계속 말했어요. 그 변화의 중심에 당신이 있다고 하던데요. 당신의 선행이 마을 전체를 바꿨다고 합니다. 김서방은 손을 저었습니다.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했을 뿐이에요. 노인은 김서방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은 참으로 귀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생명을 구하고 나눔을 실천하며 겸손함까지 갖췄으니 말이죠. 김서방은 노인의 말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칭찬을 들으니 부끄러웠어요. 노인이 다시 물었어요. 혹시 그 뱀 이야기가 사실입니까? 당신이 폭풍우 속에서 뱀을 구했다는. 김서방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는데요. 노인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 뱀이 저한테 말해줬거든요. 김서방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노인이 설명했어요. 저는 산신령입니다. 이 산과 마을을 지키는 존재죠. 그 뱀도 제가 보낸 영물이었습니다. 김서방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산신령이라니요. 믿기지 않았지만 노인의 눈빛이 범상치 않았어요. 노인이 계속 말을 이었어요. 당신을 시험하려 했던 겁니다. 폭풍우 속에서 위험에 처한 뱀을 보고도 구할 만큼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인지 확인하려고요. 당신은 그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김서방은 이제야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그럼 그 모든 게 산신령님의 뜻이었습니까? 산신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의 선함을 보상하고 그 선함이 마을 전체로 퍼지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기대 이상으로 해냈어요. 혼자만 풍요를 누리지 않고 모두와 나눴습니다. 그게 진정한 선함이죠. 김서방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자신이 한 일들이 하늘도 알아주고 있었다는 사실에 감동했어요. 산신령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이제 저는 갑니다. 당신과 이 마을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앞으로도 그 마음 잃지 마세요. 당신의 선함이 마을에 끼칩니다. 김서방이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산신령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산신령은 문을 나섰습니다. 김서방이 뒤따라 나가보니 산신령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어요. 달빛만이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서방은 평소처럼 일어나 밭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어젯밤 산신령의 말로 가득했어요. 자신의 작은 선행이 이렇게 큰 의미를 가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하늘도 알아주고 있었다니요. 밭에 도착하니 이장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김서방님, 오늘 마을 회의가 있습니다. 꼭 참석해 주세요. 김서방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 때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어요. 마을 어귀 큰 느티나무 아래였습니다. 이장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회의를 연 이유는 김서방님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김서방을 바라봤습니다. 김서방은 긴장했어요.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김서방님의 덕분에 우리 마을이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서로 돕고 나누고 함께 살아가는 마을이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의논한 게 있습니다. 한 노인이 일어섰습니다. 김서방님을 우리 마을의 원로로 모시고 싶습니다. 앞으로 마을의 중요한 일들은 김서방님과 상의해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김서방은 당황했어요. 아닙니다. 저는 그럴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계속 박수를 쳤습니다. 젊은 농부가 말했어요. 김서방님은 우리 마을의 빛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뿐이에요. 다른 사람도 거들었습니다. 김서방님이 계셔서 우리 마을이 이렇게 좋아졌어요. 꼭 받아주세요. 김서방은 결국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진심 어린 눈빛을 거절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김서방은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이 한 일은 정말 작은 일들이었어요. 뱀을 구하고 이웃을 돕고 나누고 살았을 뿐이었죠. 하지만 그 작은 일들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김서방은 혼자 사는 노인들 집을 찾아다니며 장작을 나눠줬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김서방을 따라 나섰어요. 마을 곳곳에 선행이 퍼져나갔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김서방이 집에 돌아오는데 산기슭에서 빛이 나는 게 보였어요. 다가가 보니 그 뱀이 있었습니다. 뱀은 예전보다 더 크고 빛났습니다. 몸에서 나는 빛이 눈을 부실 정도였어요. 김서방이 반가워하며 다가갔습니다. 오랜만이구나. 잘 지냈느냐? 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김서방에게 건넸어요. 작은 구슬이었습니다. 진주처럼 빛나는 아름다운 구슬이었죠. 김서방이 구슬을 받아들었습니다. 구슬은 따뜻했고 은은한 빛을 냈어요. 손에 쥐니 온몸이 따뜻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뱀이 김서방을 바라봤습니다. 김서방은 뱀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어요. 이게 뭐냐? 뱀은 대답할 수 없었지만 김서방은 이해했습니다. 그 구슬은 마을을 지키는 보물이었어요. 뱀이 마지막으로 주는 선물이었죠. 김서방이 말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구나. 내 덕분에 나도 마을도 모두 행복해졌어. 뱀은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산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김서방은 뱀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구슬을 손에 쥐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구슬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김서방은 구슬을 마을 사당에 모시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장과 마을 사람들에게 구슬 이야기를 했어요. 모두가 신기해했습니다. 이장이 말했습니다. 이 구슬을 마을의 보물로 삼읍시다. 김서방님의 선행과 뱀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이 동의했습니다. 구슬은 마을 사당에 정중히 모셔졌어요. 겨울이 깊어갔습니다. 눈이 많이 내렸고 추위도 매서웠어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서로 돕고 나누며 겨울을 이겨냈습니다. 김서방이 보여준 모습을 따라 모두가 따뜻한 마음으로 지냈어요. 봄이 다시 왔습니다. 눈이 녹고 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새들이 지저귀고 나무에 새싹이 돋았습니다. 마을은 새로운 계절을 맞이했죠.
김서방은 여전히 밭에 나가 일했습니다.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정성껏 돌봤어요.